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전술의 대식가 주제는 바로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행,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뮌헨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간단하게 좀 예측을 해보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최근 들어서 뭐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였죠? 아마 어제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김민재는 무조건 10일 이내에 뮌헨으로 이제 이적할 것이다. 뭐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기초군사 훈련이 끝나면 바로 이제 뮌헨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피셜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맞죠. 지금 기체 군사 훈련이 있고, 그리고 뭐 바이아웃을 발동을 하는 것도 어쨌든 선수가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에 어쨌든 수료를 하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뭐 뮌헨 입장으로서는 급할 게 없고요. 그죠. 네, 따라서 김민재 뭐, 선수도 아마 이제 뮌헨 말고는 아마 이제 다른 구단에 이제 접촉을 해와도 아마 이제 뮌헨이랑 이미 개인 합의를 끝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진짜 정말로 큰 변수가 없다면은 그렇죠. 이제 뮌헨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뭐 수치화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99.9%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김민재의 뮌헨행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다음 시즌 김민재 선수가 이 뮌헨에서 어떤 위치에 뛰게 될지, 그리고 투엘 감독의 축구에 얼마나 좀 부합할지 저희가 간단히 좀 예측을 해보는 콘텐츠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뮌헨은 지금 김민재 선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수비진을 좀 많이 바꾸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일단 리카 에르난데 선수가 본인이 이제 나가겠다, PSG로 가고 싶다 얘기를 했고, 아마 뮌헨은 좀 파바르 선수를 좀 정리하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우파메카노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조금 보여줬던 그런 좀 큼지막한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을만한 센터백을 확실히 하나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김민재 선수인 것 같고, 이제 김민재 선수랑 이제 더리우트 선수를 중심으로 좀 수비진을 좀 이끌어 가려는 그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뮌헨 같은 정도의 메가급 클럽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전 센터백을 아무리 백포를 사용해도 3명 정도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게 좀 더 안정성이 있죠. 그렇죠. 지금 따라서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 그리고 김민재를 투엘 감독은 좀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리카와 파바르는 조금 매각 수순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김민재가 자연스럽게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와 3명이 이 주전 조합을 돌아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주전 조합이 경쟁이 될 수 있고, 이제 백포를 쓸지 이제 백스리를 쓸지를 좀 더 봐야겠지만, 지난 시즌에는 일단 투엘 감독이 중도에 부임해서는 백포 체제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원래 투엘 감독은 PSG 시절에도 그렇고 첼시 시절에도 그렇고 3백 빌드업을 좀 더 많이 사용했던 감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투엘 감독이 이제 뮌헨으로 이제 다음 시즌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본인만의 팀을 좀 만들어 갈 텐데, 과연 다시 백스리로 돌아갈지 아니면 그냥 백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발전시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마 투엘 감독이 첼시와 PSG 시절에 보여줬던 다시 3백 빌드업을 좀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적설이 아마 좀 더 뒷받침되는 게 아마 이제 카이 워커 선수를 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워커 선수가 지금 맨시티에서 뭐 예전에는 그 토트넘이나 그 맨시티 초반에는 이제 측면에서 풀백으로 뛰는 선수지만 나이를 좀 더 들어가면서 이제 그 3백의 사이드 센터백을 맡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뮌헨으로 데려와서도 아마 그렇게 쓰려는 것 같은데, 그런 변화를 봤을 때는 확실히 김민재 선수가 가도 아마 3백 빌드업을 좀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어떤 역할로 뛰게 될지 가장 좀 관건인 게, 투엘이 다음 시즌 과연 백포를 쓸 거냐 아니면 백스리를 쓸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말씀해주신 대로 투엘 감독은 기본적으로 PSG나 첼시 시절 때도 백스리를 위주로 후방 빌드업 그리고 수비 라인을 점검을 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엔 나겔스만 감독을 어쨌든 중도에 해임을 시켰던 뮌헨이고 중간에 이제 지휘봉을 잡았던 투엘이기 때문에 어쨌든 백포를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 혹은 뭐 리카나 뭐 파바르가 중간중간에 로테이션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다음 시즌 어쨌든 투엘 감독의 첫 번째 풀 시즌이잖아요. 백스리를 조금 더 유력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또 지금 투엘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뮌헨 보드진이랑 뭐 참 사이가 좀 안 좋다. 그러니까 뮌헨 보드진은 무조건 스트라이커를 지금 데려와야 된다. 우리가 해리 케인 선수 영입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집중을 해야 무조건 되니까. 이제 케인을 데려와야 되는. 지금 슈퍼 머팅으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제 뮌헨 보드진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투엘 감독은 진짜 후방에서의 그 안정감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감독입니다. 좀 후방에서의 빌드업 체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방에서 이제 공격력 같은 디테일을 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감독인데, 투엘 감독이 예전부터 3백 빌드업을 준비하면서 앞에 항상 중앙 미드필더 2명을 세웠습니다. 네. 중앙 미드필더 2명을 세울 때 한 명은 조금 더 빌드업에 관여할 수 있는, 뭐 과거에 PSG로 본다면 베라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첼시 시절을 보면 이제 조르지뉴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 이제 한 자리에는 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형이지만 조금 더 수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PSG 시절은 아마 마르키뇨스를 이제 센터백이지만 높이
뭐 미드필더까지 전진해서 사용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개회를 좀 더 많이 중시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첼시 시절에는 캉테 선수가 그 자리에 뛰었죠. 근데 네. 지금 미넨 그 자리에는 지금 고레츠카 선수가 이제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고레츠카는 선수는 확실히 수비적인 것보다는 공격력이 좀 더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튜엘 감독이 이제 라이스를 원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라이스가 오면은 좀 더 후방에서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를 이제 3백으로 해서 3백을 쓰면서 3백을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높이 전진시켜도 후방에서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변화를 좀 튜엘 감독은 원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보드진이랑 어떻게 좀 더 협상을 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케인 네. 선수가 아마 이적할지 안 할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도 케인이 안 된다면 이제 다시 미드필더 노릴 것 같은데 미드필더를 어떤 선수냐 노리냐에 따라서 좀 더 영입이 어렵다 하면 다시 포백 체제를 유지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수비적인 선수를 데려온다면 3백으로 바꾸되 3백에서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체제를 좀 구상하지 않을까 싶거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미넨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김민재 선수의 역할도 달라질 수가 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고 저도 생각했을 때 어쨌든 지금 미넨이 가장 급한 거는 어쨌든 저는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살짝 그쪽이긴 해요. 네, 사실 뭐 슈퍼모팅이 물론 뭐 지난 시즌 잘 해주긴 했지만 레비의 공백을 잘 메우긴 했지만 지금 당장에 어쨌든 9번 스트라이커의 무게감이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그쵸. 때문에 다른 그 빅클럽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따라서 이 9번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을 어쨌든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노리고 있지만 어쨌든 툴 감독도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왜냐면 툴 감독 체제에서는 후방에서의 그런 안정감, 밸런스를 가장 좀 중시를 하기 때문에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은 김민재 선수의 역할도 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또 어쨌든 3백에서 투엘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은 정말 특히 측면에서 이제 사이드에서 보는 그런 센터백들에게 원하는 건 일단 전진성입니다. 네. 전진성과 수비 커버 범위요. 예전에 아마 첼시 시절 리디거 선수를 많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디거 선수가 보면은 3백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비수지만 어떻게 보면 올라운드처럼 뛰었거든요. 네. 공격적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이제 후방에서 알론소가 높이 전진했을 때는 이제 리디거 선수가 이제 그 공간을 커버해 주기도 하면서 네. 본인 스스로 이제 전진해서 알론소한테 패스를 주거나 아니면 반대편으로 또 전환하는 그런 빌드업 능력을 보여주고 때로는 혹시 본인이 그냥 파이널솔드로 들어가서 직접 공격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아마 이런 리디거의 그런 다재다능함을 이제 김민재를 통해서 좀 본 게 아닌가. 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시절에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장면들을 보면 수비하는 장면도 많지만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그냥 본인 직접 공을 몰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앙 미드필더들이랑 갑자기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이렇게 진입해가지고 큰 크로스를 올려준다든지 그렇죠. 그런 다재다능함을 이제 가진 선수가 이제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리디거랑 조금 첼시 시절에 리디거를 좀랑 비슷한 역할을 좀 맡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뭐 툴 감독이 중간에 지난 시즌에는 미넨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백스리에서 과감한 센터백 기용은 잘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백포의 더리우트랑 우파메카노가 조금 더 안정적인 백포를 만드는데 좀 지난 시즌에 집중을 했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 시즌에 정말 백스리로 툴 감독이 진짜 뭐 PSG나 첼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격적인 센터백을 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리디거가 저도 굉장히 많이 좀 오버랩이 됐는데 사실 첼시에서 보여줬던 것을 보면 리디거가 정말 뭐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침투를 하거나 공간 패스를 하거나 혹은 직접 오버래핑을 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중거리 슈팅 때리고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좀 김민재에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도 제가 봤을 때도 어쨌든 조금 더 미넨이 백스리 공격적인 센터백이 필요하다면은 김민재만한 매물은 저는 이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으로는 그렇죠. 네. 없어요. 진짜 따라서 없습니다. 투엘 감독이 그런 부분들을 김민재에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르게 말을 드리자면은 김민재는 투엘 감독 아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조금 더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발전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나폴리 시절에 비해서 좀 더 공격에 더 많이 관여할 거란 말이에요. 나폴리 시절에 저희가 이제 김민재 선수가 활약상이 대단했던 거는 수비적인 측면일 텐데 나폴리보다 미네는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라고. 네. 맨시티를 상대로도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전 세계 진짜 몇 팀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네, 미네는 저번에 챔피언스리그 물론 패배하긴 했지만 맨시티보다도 점유율이 높았고 맨시티보다도 수비 라인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경격적으로 미넨이 가담했을 때 결국 김민재가 수비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결국 공격에 관여하고 있을 상황이 더 많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빌드업을 어떻게 진행해주고 동료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고 그리고 반대 전환하는 킥을 얼마나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더 김민재 선수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해요. 네. 물론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고 뭐 빌드업이 내면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수비수지만 투엘 감독은 그걸 좀 더 많이 원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하는 걸 정말 원하지 않거든요. 선수들이 네. 무슨 자기
투엘 감독은 자기 선수들에게 이런 역할을 맡겼을 때 그 선수가 실수하는 걸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수방에서 안정감을 또 중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네. 김민재 선수가 더 완벽해져야 된다는 뭐 부담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값어치를 보여줘야 되기도 해요. 왜냐면 미넨이니까. 네, 그렇죠. 정말 미넨이니까. 저는 그게 뭐 더 이상 뭐 챔피언스리그를 매번 누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는 팀으로 갔고 또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감독을 참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넨이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하고 또 그리고 저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투엘리라는 정말 명장 중에 명장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지금보다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기대를 조금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전술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자면 백스리에서 어떤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김민재 선수의 역할도 달라질 거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만약에 백스리에 그대로 들어간다면 저는 김민재 선수와 백스리를 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더리우트가 조금 더 왼발 빌드업에 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리우트가 이 백포에서는 왼쪽 센터백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백스리로 갔을 때는 더리우트는 좀 중앙 쪽 스위퍼 역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민재를 스위퍼로 두기에는 공격적인 재능을 약간 좀 너무 버리는 게 아까워요. 아닌가. 네, 너무 아까워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스리의 양쪽 스토퍼는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따라서 백스리를 쓸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리우트가 스위퍼 가운데로 쓸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앞쪽에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양쪽에 벌려서서 위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렇게 바꿔야 우파메카노도 더 살아날 맞습니다. 거라고. 네. 우파메카노의 지금 장단점이 지난 시즌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공격적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가는 이게 힘도 좋은 선수라서 라이프치히에서도 그런 능력을 정말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지난 시즌은 그렇게 올라가다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혼자서 이제 최후방을 맡았을 때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참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파메카노는 본인이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장담해야 우파메카노 살아날 것이고 네. 그리고 3백으로 바꿔야 저는 미넨이 공격적으로도 더 살아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는 코망과 지금 이선에 너무 측면 자원들이 좋은 선수들 많고 또 투엘 감독이 측면은 살짝 성애자거든요. 네, 그렇죠. 측면에서 정말 이제 넓게 벌리고 네. 측면에서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측면에서 1대1을 잘하는 선수들을 정말 활용하기 좋아하는데 지금 르로이 사네, 알폰소 데이비스, 코망, 코망도 근데 워커가 영입되는 워커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좀 더 측면을 넓게 활용한다면 미넨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엘 감독은 가장 트렌디한 감독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랑 함께.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 축구의 최첨단을 달리는 감독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뭐 하프스페이스 측면이거든요. 예, 따라서 측면 쪽을 얼마나 벌려서서 그 사이사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파괴하느냐 이 싸움인데 결국에는 지난 시즌은 조금 나겔스만이 팀을 넘겨왔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잖아요. 본인만의 완성도를 정말 찾아내지 못했어요. 네. 따라서 다음 시즌에 본인의 색깔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이제 판이 깔렸으니까 백스리를 구현을 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원오원 상황을 정말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측면 자원들을 넓게 벌려 세우면서 김민재 선수가 따라서 그 측면 뒷공간 커버를 굉장히 또 잘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백3에서 김민재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유의 또 넓은 활동량, 커버 능력, 그리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백포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또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백스리와 백포를 차이를 두지 않는 감독 중에 하나가 이제 투엘 감독이긴 해요. 네. 물론 그래도 백포에서 쓴다면 아마 저 좌측 수비수 좌측 센터백으로 나올 것 같은데 특히 투엘 감독이 저는 김민재를 좀 딱 콕 집은 이유가 좌측에서 뛸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유럽의 다른 매체들을 봐도 김민재가 오른발잡이 센터백이지만 좌측에서 뛸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좌측에서 뛸 가능성이 높고 좌측에서 뛴다면 솔직히 나폴리에서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포를 뜰 때. 네네. 좌측에서 크게 역할을 다르죠. 뒷공간을 커버해주지만 아마 전진성 이제 백보에서는 이제 수비수가 센터백이 좀 전진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이 전진하게 되면 한 명이 모든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이 부담감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많이 전진하진 않겠지만 나폴리에서처럼 그래도 순간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제 데이비스랑 아마 좀 호흡을 좀 더 맞춰보는 그런 아마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백포를 하게 된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센터백이 2명이잖아요. 백스리일 때보다 한 명이 줄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가장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은 키미히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키미히와
더리우트 김민재 혹은 키미히 우파메카노 김민재 이렇게 라인을 서게 될 텐데 백포를 맞아요, 사용할 때는 따라서 그때 이 트라이앵글을 얼마나 좀 호흡을 맞출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그리고 킴미도 그렇고 아니면 새로 이제 미드필더가 영입된다면 그 선수를 이제 좀 살짝 그 라볼피아나의 변형 방식을 좀 투엘 감독이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그럴 땐 또 3백 빌드업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럴 땐 또 김민재 선수가 3백 빌드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높이 전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유연함 속에서 투엘 감독이 추구하는 바를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적응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뭐 이미 입증을 다 돼. 중국에서 뭐 맞습니다. 바로 입증하고 페네르바체 바로 입증하고 나폴리에서 바로 이게 진짜 월드클래스 그렇죠. 찍어버렸기 때문에 네. 적응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지만 투엘 감독의 축구를 얼마나 빨리 녹아줄 수 있냐 그리고 미넨이 얼마나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투엘 나겔스만 축구의 색깔을 완전히 빼내고 이번 여름 동안에 프리시즌 동안 이제 투엘 감독의 색채를 정확하게 이제 입힐 텐데 네. 그 완성도가 이제 얼마나큼 빠르게 되느냐가 김민재 선수 활약에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김민재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뭐 백스리든 백포든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맞아요. 뭐 그게 전부, 정말 좋은 경험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베이징 그리고 뭐 페네르바체에서는 사실 뭐 거의 1-3-3-3처럼 본인이 진짜 막 다 쓸어다니는 그런 플레이도 했었는데 그리고 나폴리에서는 또 백포에서도 정말 일치월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말 이제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즐비한 미넨에서 백스리든 백포든 하루빨리 또 적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 그렇게 돼야 또 이제 미넨이 좀 잘 나갈 수 있겠죠. 미넨이 어쨌든 지금 지난 시즌 살짝 자존심을 좀 구겼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최종전에서 물론 이렇게 우승을 하긴 했지만 도르트문트가 이제 좀 자빠진 좀 경향이 있고 막 홈에서 그렇게 마인츠한테 그렇게 될 거라 그럴지 아무도 몰랐죠. 예. 상상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번 여름에 아마 폭풍 영입을 이미 준비할 것 같은데 항상 좀 미넨이 좀 자신들이 자존심을 좀 구겼을 때 좀 폭풍 영입을 하는 맞아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제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도전을 나설 때가 많은데 아마 그 시즌이 아마 다음 시즌이 될 것 같고 김민재 선수가 좀 최대한 빨리 투엘 감독의 축구에 적응해서 저희가 이제 박지성 선수 이후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트로피를 물론 박지성 선수는 이제 결승전에 출전한 상태에서 이제 트로피를 들지 못했지만 그렇죠. 저 김민재 선수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서 진짜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한번 들어보는 예. 그런 좀 상황이 좀 연출되기를 좀 많이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비기어를 드는. 그게 진짜 정말 좀 박지성 선수의 아쉬웠던 점이긴 한데 네.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역사를 좀 또 새롭게 좀 써봤으면 사실 분데스리가 우승은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으실 거라고 더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큰 생각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네, 맞아요. 분데스리가 패권은 뭐 사실 미넨 천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관건은 이제 챔피언스리그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비기어를 따내기 위해서 투엘 감독을 선임했고 지금 폭풍 영입을 미넨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중심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또 미넨이랑 살짝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연습 차이는 미넨이랑 나폴리 차이는 좀 골키퍼라고 생각해요. 노이어의 존재감은 맞습니다. 훨씬 김민재 선수의 좀 부담감을 좀 많이 줄여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사실 메렉 골키퍼는 수비 반경이 너무 넓은 골키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골키퍼에 좀 더 역할에 어울리는 골키퍼라 생각하지만 그 노이어는 정말 그 반대편에 있는 선수잖아요. 네. 진짜 현대적인 골키퍼의 전형이고 그런 골키퍼 역할을 어떻게 새롭게 좀 창조한 선수이기 때문에 노이어가 있으면 김민재 선수의 좀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사실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살짝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나폴리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네. 이제 미넨은 독일 분데스리가는 겨울 휴식기도 있고 리그 경기 수도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폴리 시절에는 김민재 선수의 대체자가 없었지만 또 미넨에서는 뭐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또 워커가 영입된다면 워커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때로는 휴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김민재가 주전 경기에서 밀렸다가 아니라 정말 쉬는 그렇죠. 그런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체력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면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또 노요가 후방에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좀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딱 이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김민재와 같이 가지고 있는 툴이 많은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동료들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료들이 얼마나 든든하냐에 따라서 그 재능을 엄청나게 저는 발휘를 할 수 있는 맞아요, 선수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폴리에서는 뭔가, 그리고 나폴리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뭔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과 어쨌든 조금은 더 뭔가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미네는 그야말로 뭐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조금 부담을 줄이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 공격이든 수비든 어떤 뭐 다른 것이든요. 저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미넨에 적응하고 또 미넨에서 정말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또 투엘 감독이 선수의 본인 장점을 정말 잘 살려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장점을 잘 뽑아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또
그런 활약상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선수가 바이른 미넨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한다. 이게 저희가 솔직히 뭐 어떻게 이런 말 하면 좀 이게 뭐 큰일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말 저희 지금 세대가 진짜 축구를 이제 그만 볼 때까지 이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정말 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맞습니다.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김민재 선수의 이런 미넨에서의 활약상을 예측해보는 것만으로도 상상으로도 굉장히 좀 행복한 일이고 또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정말 미넨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미넨으로 임박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미넨에 가서도 또 어떻게 전술적으로 녹아들지 그리고 경기를 치르면서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저희도 분석 콘텐츠로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